안녕하십니까.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EPS 손사 윤조영 강사입니다. 오늘 생기초 생기초 입문 특강을 좀 하게 됐어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강의는요, 정말 나는 이제 자동차를 처음 접한다. 자동차의 속된 말로 자동차의 자자는 아는데 동자는 뭔지 모르겠다. 그리고 동자 모르니까 자동차의 차도 모른다. 거기다가 이제 우리 자동차 구조 및 정비 이론과 실무잖아요. 그래서 이 손해사정, 차량 손해상사를 준비하려고 하는데, 이 구조, 차량 정비, 엔진, 이게 뭐야? 전혀 손댈 수가 없어. 나는 정말 정말 차량 손해사정사를 한번 생각은 있었는데, 자동차 내가 공학을 할 수 없어. 나는 정말 예술가적인, 태생이 예술가라. 태생이 예술가라서 그냥 문학이야, 문학. 공학은 난 몰라. 그리고 나는 음악을 좋아하고 노래 부르는 건 좋아해도 기계적인 거에는 아주 기계치야, 나는. 나는 정말 아무것도 못해. 나 이거 공학 이런 건 뭐 할 수가 없어. 공학계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나는 너무 힘들어. 용어 자체가 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난 이거 포기야. 이런 분들이 듣는 강의입니다. 네. 제가 설명이 좀 너무 과했나요? 네. 근데 왜 과하다고 생각하신 분들은 이 강의를 들으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강의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강의이기 때문에 내가 조금 기능사 아니면 자동차 고등학교 아니면 자동차를 평상시에 관심이 많아서 구글에 검색을 많이 해서 내가 한편에 어떤 모니터의 한 편을 많이 읽어보고 그림도 좀 찾아보고 이런 분들이라 그러면 조금 재미없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나는 정말 이거를 한번 좀 도전해 보려고 하는데 뭘 찾아야 될지도 모르겠고 전혀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분들 말 그대로 우리 지금 우리 손사팀에서 아주 리얼하게 아주 있는 그대로 현실적으로 아주 제목을 잘 정해놨습니다. 생기초입니다. 생기초. 네. 생기초. 생기초는 생으로 먹는 거예요. 그죠? 네. 생기초. 네. 한번 생기초 입문 특강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따라오시면은, 나도 할 수 있다. 이런 용기가 생길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순서대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 순서는요, 차량 손해사정사기 때문에, 자동차 기관, 기관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 괜찮아요? 네. 자동차 기관, 전기전자, 그 다음에 셰시, 그러나 또 우리 차량 손사 쪽에 있는 차체에 대한 판금 도장에 대한 게 있어요. 그런 게 있어요. 예. 처음 듣자마자 판금 도장이 너무 어렵다, 너무 깊게 힘들다고 손 놓으시면 안 되시고요. 저를 잘 따라가시면 됩니다. 요렇게 제가 지금 하려고 하니까요. 네, 한번 잘 가보시면 제 생각은 1시간 조금 제가 열강을 하다 보면 1시간 반 정도. 여러분들은 또 한 번 듣고 두 번째 들을 때는 또 2배속으로, 어떤 분은 2.5배속으로 막 듣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러면 한 3, 40분 투자하면은 그래서 볼 수 있는 그 정도 분량이니까요. 네. 차량 손해사정사 시작하려고 하는 밑거름이 되는 아주 좋은 강의라고 생각하니까 저도 열심히 해볼 테니까 여러분 한번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들어가기에 앞서서 제가 한번 쉽게 한번 표현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런 의도로 이렇게 좀 원고를 좀 제출했더니 우리 누구라고 말은 못하지만 EPS의 한 분이 이렇게 또 멋지게 멋진 그림으로 또 이렇게 디자인을 해주셨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여기에서 모르는 게 있나요? 여기에서? 네, 여기에서 모르는 게 있나요? 지금 화살표 공개 제가 어느 쪽을 향하는지 알겠죠? 예, 이쪽에서 모르는 게 있나요? 어디 모르는 게 뭐 있어요? 다 알죠? 네. 심장과 신경과 사람으로 치면은 근육이에요. 그죠? 예, 그러면 우리 자동차는 뭐냐면 사람의 심장에 해당되는 게 이제 우리가 심장이 없으면 숨도 못 쉬고 피도 안 돌잖아요. 예. 원동력이죠. 에너지에 우리 인간의
가장 큰 원동력이잖아요. 예, 그게 심장입니다. 그 가장 큰 힘의 원동력이 되는 심장이 자동차에서는 뭐가 되냐면은 엔진이 됩니다. 엔진. 엔진을 다른 말로요, 기관이라고 해요. 기관. 또 다른 말로 보통 우리 친환경차 들어서면서 내연기관이라는 말도 씁니다. 네. 내연기관이란 말 처음 들어봤다고요? 그러면 뭐 괜찮습니다. 그래도 우리 계속 볼 거니까. 네. 그 다음 이 사람이 신경이 있어요. 이 신경은요, 제가 아는 분이 이제 신경외과 의사세요. 외과 의사라 그러면은 신경과 그러면은 이제 약물 치료 보통 이렇게 약물 치료하고 뭐 수술 이런 거보다도 이제 약물 치료로 하는 분들이고 통증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이제 신경과고 신경외과 그러면 외자가 붙었잖아요. 우리 정형외과 그러잖아요. 그럼 정형외과는 이제 수술을 이제 막 이렇게 메스를 대서 이렇게 수술하는 분들이 외과 의사라고 합니다. 그러면 신경외과는 뇌를 이렇게 뇌를 좀 무서운 얘기지만 뇌를 이렇게 열어서 뇌에 있는 진짜 보이지 않는 그래서 초미세 그 현미경으로 뇌에 그 신경계를 이렇게 수술하시는 분들이 이제 신경외과 의사예요. 신경외과 의사를 제가 아는 분이 신경외과 의사인데 그분이 오래되셨으니까 신경외과 수술을 하면서 저한테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해주는데 저는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우리 사람하고 똑같구나. 이 신경계에 있는 신경외과 의사니 이 신경이 그럼 우리 자동차에는 뭐가 될까? 사람의 두뇌인데 두뇌를 생각한 건데 신경이 뭐가 될까? 그랬더니 이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자동차 전기가 딱 신경계예요. 이 신경계의 말 그대로 이렇게 각 미세 혈관 신경계가 쫙쫙쫙 뻗어 있잖아요. 이게 그런 것처럼 자동차에도 전기라는 것이 자동차 안에 제가 모형 자동차 갖고 왔거든요. 이게 자동차입니다. 이 자동차의 내부에 우리 두뇌에 해당하는 신경망들이 쫙 펴져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물론 이제 이게 전기선이죠. 전기선으로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신호를 주고받고 또 전기를 줬다 뺐다 하면서 이렇게 차를 움직이게 합니다. 이게 바로 사람의 신경에 해당되고 두뇌에 해당되는 것이 자동차에서는 전기입니다. 여기에 플러스 이제 전자가 들어가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자동차에서는 전자라고 하기도 합니다. 한 번에. 자, 그 다음 사람의 이제 근육에 해당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저도 가끔 헬스도 하고 뛰기도 하고 우리 하거든요. 그럼 이제 운동을 할 때하고 안 할 때하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운동을 안 하면 내 근육이 이제 없어지잖아요. 자꾸 근육이 없어지니까 물렁물렁해지고 힘도 탁탁 힘줘서 피곤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적당한 운동을 하면은 이제 몸에 근육이 붙죠. 이 근육 자체가 무슨 역할을 하냐면은 나의 필요와 나의 독소들을 이렇게 태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태운다기보다는 파이어 이제 차를 타는 게 아니고 이렇게 쫙 이렇게 불필요한 악성 요소들을 이렇게 태워버리는 그런 역할을 하죠. 이게 표현이 좀 이렇게 해도 될까? 우리 여성분들도 계시고 하지만 그래도 요즘 여성분들이 술을 더 잘 마시더라고요. 네? 이거 이상한 발언 아닙니다. 남성분들도 술을 잘 드시고 다 잘 드시는데 어떤 분들이 술을 잘 먹냐면요. 근육이 많은 분들이 술이 안 취해요. 왜냐하면 이 근육이 많은 분들이 술을 먹어도 술에 해독이 되거든요. 예, 진짜입니다. 예, 그래서 운동하시는 분들 술 먹으면 엄청나게 먹잖아요. 그죠? 예, 저도 한때 좀 운동을 했을 때는 했는데 네, 자꾸 3초포로 넘어가니까 네. 그래서 그런 것처럼 이 근육이 있어요. 사람의 근육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근육과 또 하나는 뼈대가 있습니다. 뼈대.
우리가 뼈대가 있어야 힘을 받잖아요. 뼈가 없으면 좀비죠. 좀비도 뼈가 있죠. 근데 좀비는 뼈 마디가 다 이제 막 이렇게 분해된 게 좀비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뼈대가 있습니다. 사람에. 그러면 사람의 근육과 이 뼈대에 해당하는 게 뭐냐면요. 제가 앞에서 잠깐 얘기했지만, 판금도장 얘기했잖아요. 그죠? 예, 그런 거를 하는 셰시입니다. 셰시. 셰시. 셰시가 이제, 아까 얘기한 판금, 그 다음에 도장, 바디. 우리 몸에 화장하듯이 차에도 화장을 한다 생각하시고, 차 색깔이 노란색, 하얀색, 까만색. 그렇죠? 그런 것처럼 그런 것들을 이제 도장이라고 합니다. 판금은 그냥 요 뼈대에 뼈대. 예, 뼈대. 예, 그런 것처럼 셰시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셰시. 네. 그럼 어떻게 우리 자동차에 대해서 보니까 사람하고 똑같구나. 또 자동차에는요. 사람하고 똑같이 눈이 있습니다. 눈이 있어요. 어디 보세요. 볼까요? 잘 안 보일까요? 차 라이트. 상상을 해보세요. 잘 안 보시면. 여기 눈이 헤드라이트라고 그래요. 헤드라이트. 앞쪽에 있는 게 헤드라이트라고 하는데 이 헤드라이트가 마치 눈 같아요. 여러분 한번 이 영상을 듣고 나서 자동차를 한번 가서 봐보세요. 그러니까 연상을 해보세요. 라이트를 밤에 다 켜고 가면요. 눈이 부리부리하니 눈을 쫙 쏘면서 가는데 다 눈이 달라요. 우리 사람의 눈도 눈 모양이 다 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동차도 다 다릅니다. 네. 그런 것처럼 눈이 있고요. 또 발도 있어요. 발. 네. 발 있잖아요. 여기 발. 발이 4개죠. 우리 반려견처럼 발이 앞발, 뒷발 있는 것처럼 앞바퀴, 뒷바퀴가 이렇게 있습니다. 네. 이런 발이 있습니다. 사람하고 그래서 똑같다. 실제로 자동차를 아끼고 이렇게 좀 세차도 잘하고 코팅도 하고 차를 좀 깨끗하게 하시는 분들은 차가 고장이 들러요. 근데 청소도 잘 안 해주고 잘 닦아주지도 않고 밥도 제대로 안 먹여주고 밥도 먹잖아요. 기름. 그죠? 예, 기름 주유소에서 기름 먹잖아요. 아니면 전기차 같은 경우는 전기 충전해가지고 전기를 먹죠. 그런 것처럼 밥을 먹잖아요. 근데 밥을 안 먹여준다는 거는요, 앵꼬라 그러죠, 앵꼬. 우리 자동차에 이제 기름 주유하라고 이렇게 노란 불 뜨고 나서 이제, 배고픔에 시달리다가 하다 보면 그때 가서 밥 주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면 자동차 말썽을 부립니다. 모터도 망가지고, 막 망가져요. 예? 그런 것처럼 밥도 제때 먹여줘야 되고요. 이게 사람하고 똑같다는 얘기죠. 예. 그리고 이렇게 좀 가다가 좀 아플 때도 있어요. 얘가 아플 때도 있어요. 그럼 고쳐줘야죠. 병원 가서 고쳐줘요. 병원이 어디예요? 정비센터. 네. 저랑 얘기하면서 이렇게 막 생각나는 대로 먼저 얘기하시는 분들은 이제 재미가 된 거예요. 우리 윤전 교수님하고 이렇게 좀 뭐가 되겠다. 이렇게 저랑 매칭이 되는 매칭. 서로 이렇게 매칭이 되는 겁니다. 아이 컨택이 저랑 되는 겁니다, 지금. 그죠? 그러면은 할 수 있어요. 근데 뭔 말인지 모르겠어. 벌써 잠아. 그러면 조금 잠시 멈췄다가 세수 좀 하고 안 맞다는 게 아니고 컨디션을 좀 조절한 다음에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차에는 여러 가지가 사람하고 똑같은 기능들을 다 하고 있다라는 거를 제가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자동차 엔진입니다. 자동차 엔진인데요. 자동차 엔진인데 뭔지는 상상이 잘 안 가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집에 있는 자동차 아니면 내 자동차 아마 이렇게 앞에 있는 부분 자동차가 이렇게 있으면요. 자동차가 제가 좀 그림을 좀 잘 그려요. 자동차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동차가 이렇게 있으면은 사람이 이렇게 문이 이렇게 2개 있잖아요. 문이 2개. 문이 2개 있고 사람이 이렇게 타고 있습니다. 타고 있어요. 이게 운전수죠, 운전수. 그래서 여기 앞에 부분을 이렇게 오픈을 해보면 뚜껑을 이렇게 열어봅니다. 뚜껑을. 네, 이 뚜껑을 열어보면은 이런 게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뚜껑을 연다는 걸 이렇게 앞에 뚜껑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네? 보통 우리가 이제 본네트라는 말을 많이 써요. 본네트. 본네트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본네트? 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아. 살면서 아버지한테 들었든지
아니면 엄마가 운전하시는 분은 엄마 얘기를 들었다든지, 예, 이거 들었어요. 본네트, 본네트 열어, 뭐 본네트 이런. 근데 본네트가 아니고 이제 보닛입니다. 보닛. 원래는 이제 정식 용어가 보닛이고요. 다른 말로 우리가 후드라고 합니다. 후드. 예. 예? 후드. 후두가 아니고 후드. 그리고 이게, 후드를 이렇게, 보닛을 이렇게 열면은 이렇게 나와요. 네. 이게 엔진룸입니다. 엔진룸. 엔진룸을 이렇게 보면요.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장치들이 막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여기는 뚜껑이 덮여 있는데, 여기 이렇게 가운데 센터에 크게 가장 많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앞에서 얘기한 엔진. 다른 말로 기관, 그렇습니다. 예. 글씨가 보이나요? 네. 엔진 기관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쪽은, 여기 지금 그 하얀색 통이 하나 있어요. 이 모든 내연기관 엔진의 공통점입니다. 공통점이에요. 여기 이렇게 이렇게 하얀색 통이 하나 있는데 이게 냉각수, 이게 여기에 냉각수가 들어갑니다. 냉각수. 냉각수. 이제 뭐 정신용어로는 이제 냉각수 통이라고 하는데 정신용어로는 리저버 탱크라고 해요. 냉각수 리저버 탱크. 몰라도 됩니다. 몰라도 돼요. 그러니까 냉각수 통이 들어가는 냉각수 통이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파란색 뚜껑이 하나 있거든요. 이런 원터치로 딱 열립니다. 우리가 우리 저기 뭐랄까 음료수 먹을 때 원터치 탁 열리는 것처럼 그렇게 원터치로 탁 열려요. 아, 음료수가 아니라 그걸로 표현해야겠다. 우리 식용유 집에서 후라이 할 때 후라이 해 먹을 때 뚜껑 열었다가 뚜껑이 달려 있죠. 다시 뚜껑 뚝 닫죠. 그런 것처럼 그런 식으로 열려요. 열리면 이 안에 뭐가 드냐면 이게 여기에 와이퍼에 물 빌어주는 워셔액이 들어갑니다. 워셔액. 네. 와이퍼 이렇게 하면은 우리 비가 많이 오거나 아니면 비가 많이 와서 흙탕물이 묻거나 아니면 겨울철에 눈길에 눈이 많이 안 왔는데 눈이 막 녹으면서 막 흙탕물 막 튀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고속도로에서 가다 보면은 땅이 지저분하고 특히 눈길에 더 그렇죠. 그래서 막 흙탕물이 막 튀고 그러면 앞이 좀 시야가 막 지저분해집니다. 에? 그래서 그럴 때 왕왕왕 해가지고 운전자가 운행 중에 막 가고 있는데 유리창에 물을 막 뿌리잖아요. 운전자가 임의적으로 모터를 막 작동해갖고 막 물을 뿌려요. 그 물을 뿌리는 그 물을 워셔액이라고 합니다. 워셔액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뚜껑이 하나 있어요. 뚜껑이 하나 있는데 여기에는 보통 뜨거우니까 만지지 마세요. 위험 표시가 있습니다. 노란색으로 돼서 이렇게 열게 돼 있거든요. 예, 이게 이제 라디에이터 뚜껑이에요. 뚜껑. 라디에이터라는 것이 있는데 라디에이터라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 냉각수가 이제 엔진이 이렇게 있잖아요. 엔진이. 우리가 사람의 몸으로 치면 사람이 열이 나잖아요. 그럼 열이 나서 만약에 정상적으로 열은 괜찮지만 36도, 37도 이런 거는 괜찮지만 38도, 39도 우리 코로나 때 막 열났잖아요. 그죠? 그럼 열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식혀야죠. 식히려면 우리 해열제 먹잖아요. 해열제. 타이레놀 먹고 아니면 해열제 먹고 이렇게 처방받아 아니면 너무 아프면 이제 주사 맞아서 이렇게 해열을 시키잖아요. 열을 시켜야 되잖아요. 사람의 몸에 이상열이 발생하면은 사람이 많이 아프고 다른 기능도 마비되거든요. 그런 거 똑같습니다. 자동차도 적정한 열이 있어요. 자동차의 적정한 열은 몇 도냐면 80도에서 85도 정도가 적정한 열이라고 합니다. 근데 60도에서 80도 사이. 근데 그거는 정해진 값은 없어요. 그렇지만 자동차의 열이 90도, 100도 올라가면은 자동차도 아파요. 그래서 너 항상 적정 온도를 유지해야 돼. 그래서 열을 식혀주는 장치, 그런 식혀주는 약을 항상 자동차에 넣어놓습니다. 신기하죠? 우리는 해열제를 우리 몸에 항상 넣어놓고 있나요? 해열제를 넣어놓은 건 아니지만 우리 몸의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 신체의 신비죠. 항상 그 온도를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뭐 땀으로 배출되거나 막 열이 나면 땀을 배출해서 이렇게 열을 조절하거나 그렇게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동차도 항상 열을 조절하게끔 항상 약품이 하나 들어가 있어요. 그게 아까 얘기한 여기서 얘기한 냉각수입니다. 이 냉각수가 라디에이터에 저장되어 있는 겁니다. 라디에이터. 예. 그 라디에이터에 들어가는 냉각수라는 물질을 집어넣는 구멍이 라디에이터 뚜껑입니다. 라디에이터 뚜껑을 우리가 정신용어로는 라디에이터 캡이라고 합니다. 캡. 네.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앞에 보면은 노란색 손잡이가 있어요. 노란색 손잡이는 뭐냐면요. 엔진 기관이 앞에 있는데 엔진 기관 바로 앞에 붙어 있거든요. 네. 이런 것들은 이건 뭐냐면 이거를 쭉 빼면요. 어떻게 되냐면 쭉 빼면 한 개의 큰 막대기처럼 요만큼 나옵니다. 네. 나와요, 진짜. 이렇게 쭉 빼면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엔진 오일이 엔진의 기관에 오일이 들어가는데 오일이 들어가요. 기관 안에 오일이 엔진 오일이라는 것이 들어가는데 엔진 오일 게이지입니다. 이렇게 엔진 오일을 보여요. 이게 엔진 오일이에요. 엔진 오일이에요. 이게 네. 엔진 오일을 이렇게 기관 뚜껑 위에다 안에다 붓거든요. 그래서 이게 적정하게 들어갔는지 이제 이 게이지 측정기죠. 우리 한국말로 하면은 이제 게이지 엔진 오일 측정기, 엔진 오일 양을 측정하는 측정기예요. 그 측정기에 엔진 오일이 이제 측정하는 그 게이지고요. 그다음에 이건 엔진 오일 붓는 모습이고, 요거는 앞에서 얘기한 냉각수 있죠, 냉각수. 요 냉각수를 붓는 모습이에요. 네. 어떻습니까? 냉각수가 무슨 색이에요? 냉각수가? 이온 음료, 이온 음료 같죠? 이온 음료가 아니고, 이거는, 이제 좀 어려운 얘기하면 우리 생기초니까. 그죠? 그냥 냉각수라고 하면 하죠. 그죠? 제가 영어 표현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벌써 이게 생기초가 아니고, 예. 인문학 진짜 좀 생기초가 아닌 그냥 기초, 준프로가 되가는 느낌인데. 자, 요게 냉각수예요. 냉각수 이렇게 붓습니다. 녹색. 이게 냉각수 색깔은 녹색도 있고요. 또 이제 황색 계열의 어떤 오렌지색이라고 그러죠. 오렌지색도 있고요. 파란색의 것도 있고요. 적색을 띠는 것도 있고, 색깔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색깔은 왜 이러냐면, 내연기관을 처음 만들 때 이게 원래 색깔이 없는 겁니다. 이 물질이. 그냥 물이 아니에요. 화학물질이에요. 화학물질인데, 이 화학물질을 물하고 너무 혼돈되는 거예요. 그래서, 냄새로도 알고, 또 색깔로도 알으라고 냄새와 색깔을 섞어놔서 그렇습니다. 원래 무색 무취입니다. 무색, 색깔이 없고, 무취. 냉각수는 색깔이 없습니다. 이렇게, 냄새도 없고. 근데 이걸 넣어놨어요. 이렇게. 네. 자, 이게, 엔진을 이렇게, 나눠 놓은 겁니다. 이게, 지금 요 큰 거 있죠? 요 큰 거. 네? 이게 하나가 앞에서 본 엔진이에요. 엔진 하나에 이게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거를,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4개가 있죠? 4개가 있기 때문에 4기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4실린더라고 하고요. 왜 그러냐면, 요거 하나가 실린더예요. 요거 하나가 실린더입니다. 실린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4실린더. 그 다음에 4기통. 그럽니다. 그러죠? 그리고 요거를 좀 크기가 좀 달라지긴 했는데, 요거를 이제, 위에를 딱, 부품을 날린 다음에 위에서 쳐다봐요. 쳐다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요게 지금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된 겁니다. 네. 요게 엔진 위에, 블록의 위에서 이게 보는 모습이에요. 네. 어떻습니까, 여러분? 네. 좀 생소하죠? 근데 여기 블록을 보면요. 이 구멍들이 있네? 이 구멍들이 막 있어요. 이렇게. 여기가 구멍이지, 구멍이에요. 구멍이 좀 세로로 났어요. 이렇게 세로로, 이렇게 길게 났습니다. 이런 구멍들이 있잖아요. 이런 구멍들이 뭐냐면은, 요 구멍은 이제 볼트를 조이는 부분이고, 요런 부분들은 이제 냉각수가 흐르는 거예요. 냉각수가,
냉각수가 흐르는 부분입니다. 네. 알겠습니까? 네. 냉각수 이렇게 막 흐르면서 여기에 막 왔다가 뜨거우면 다시 갔다가 하면서 이 피스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여기에 이제 폭발하는 거야. 막 폭발하는 거야. 폭발. 막 불을 막 지펴요. 예. 불을 막 지펴서 막 이제 기관이 막 움직이는 겁니다. 예.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이해 잘 안 되죠? 예. 다음 거 보면 또 이해됩니다. 이렇게. 자, 요게, 앞에서 본 요 그림은 이제 아시겠죠? 요 그림은 알겠죠? 예? 알겠죠, 요거는? 네. 여기에 이런 얇은 판이 하나 들어갑니다. 얇은 판이 여기 딱 붙어요, 여기에. 그 다음에 요거를 위에다 딱 해서 얹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헤드라고, 잘 써놓으셨네. 이게 헤드라고 하고, 머리, 헤드 머리. 그 다음에 요거를 이제 블록이라고 합니다. 블록과 헤드가 만나는 겁니다. 이렇게 쉽게 말하면 블록이 있으면 헤드가 이렇게 딱 위에 올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요 사이에 이제 잘 붙으라고 넣는 것이 이 가스켓입니다. 네. 아시겠죠? 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요게 뭐냐면요, 여러분 피스톤인데요. 여기 보면은 요거 보이시나요? 요거 보이시나요? 요거 동그란 거 잘 봐보세요. 여기는 뭐가 좀 쑥 들어가 있죠. 여기는 지금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피스톤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제가 볼게요. 여기 보면은 여기 피스톤이 있어요. 여기 요렇게 마치 요거 하나 떼놓으면은 요렇게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요거 하나 요거 요렇게 생겼죠. 이렇게. 그죠? 여기 피스톤입니다. 피스톤이 어느 거는 내려갔고 어느 거는 올라갔죠. 그죠? 네? 올라가고 내려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피스톤입니다. 제가 피스톤을 여기 사진으로 갖고 왔는데 실제로 들고 왔어요. 똑같이 생겼죠? 네? 이렇습니다. 이게 뭐 움직여요. 이렇게. 그죠? 소리 들려요? 이게 여기 닿는 부분이고요. 이게 여기 실린더. 여기 지금 엔진 실린더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엔진 실린더가 있어서 피스톤이 여기에서부터 위로 올라갔다 또 내려갔다 한다는 표현을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피스톤이 이렇게 똑같이 생겼어요.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갔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게 피스톤입니다. 네. 실제 피스톤입니다. 네, 승용차 거예요. 네. 피스톤. 네. 이게 왜 이렇게 자꾸 기울이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여기에 끼워지면은 이렇게 안 움직이죠. 이렇게. 네. 딱 이제 실린더 때문에 딱 고정이 되겠죠?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네. 피스톤입니다. 자, 피스톤이 가장 위로 올라갔을 때, 예? 가장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갈 때는 여기에서 폭발을 하는 거예요. 폭발을 하면은 우리 저번에 여러분 그거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 제가 좀 오래된 사람이라고 오래된 사람은 아닌데 젊은데요 아직. 여러분 그런 거 보세요. 뻥튀기 아세요? 뻥튀기? 예? 뻥튀기 뭐 영화 같은데 보면은 뻥 하고 터뜨리잖아요, 그죠? 그거 보신 분? 뻥 하고 터뜨려갖고 그 옥수수 같은 거 넣으면 옥수수 막 뻥튀기 막 이만큼 나오잖아요. 예? 막 뻥 터뜨리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여기서 뻥 터뜨리면 폭발하는 압력에 의해서 피스톤이 밑으로 팍 내려가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다시 올라갈 때는 이렇게 압축을 시키는 거예요. 또 이렇게. 그죠? 또 팡 터지면서 내려가는 거고. 그죠? 팡 내려가고, 팡 내려가고. 이렇게. 네. 그래서 이게 피스톤이 가장 여기, 실린더의 이게 블럭이죠. 이게 실린더 가장 위에 있을 때를 TDC라고 합니다. 탑 데드 센서라 해서 탑의 약자예요. 다른 거 기억하지 마시고요. 이게 가장 위에 있다. 가장 위에. 예, 그러니까 탑이란 뜻이고요. 이건 베드. 그래서 이거는 가장 아래. 피스톤이 가장 아래에 있는 위치를 BDC라고 합니다.
몰라도 돼요, 여러분. 한번 듣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하고 싶은 거는 TDC, BDC 요거를 외우라는 게 아니고요. TDC와 BDC 사이에 거리, 요 거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요 거리를 행정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스트로크, 행정이라고, 행정. 우리 뭐 행정 업무 본다 뭐 이런 것처럼 그런 행정이 아니고요. 이거는 피스톤의 행정, 스트로크라고 합니다. 스트로크. 네. 행정을 다른 말로 우리가 정확히 이제 한글로 좀 정확히 표현하면은 실린더 내에서 왕복 운동하는 상사점과 하사점 간의 거리를 말한다. 네, 어렵게 얘기했지만 상사점과 하사점 간의 움직인 거리, 이 거리를 행정이라고 합니다. 자, 요건 뭐냐면요. 앞에서 얘기한 제가 블록을 얘기했죠. 블록 기억나세요? 방금 제가 얘기했는데 블록? 이거 있잖아요.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었죠. 실린더가 네 개 있고 피스톤이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어서 사기통이라고도 하고 사실린더라고도 한다라고 했었잖아요. 그죠? 네,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인데 요거는 보면은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개 나란히 이렇게 있죠. 그죠? 나란히 있는 거를 뭐라고 하냐면 이거를 직렬형으로 합니다. 직렬이라고 합니다. 직렬. 그 다음 직렬형이에요. 직렬이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한 줄로 쫙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직렬을 두 개로 나눠놨어요. 네, 그거를 이제 V형이라고 합니다. V형. 네, 우리가 직렬을 옆으로 나눴다 해서 병렬형이라고 하지 않고요. 네, V형이라고 합니다. V형에서 요 실린더가 요렇게 그대로 가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있고 또 하나, 둘, 셋, 네 개 있으면 뭐예요, 이게? 직렬 8기통 엔진이 되는 겁니다. 네? 근데 그런 건 없지. 그런 건 좀 만들기 힘들죠. 근데 요거 빼봐. 그럼 직렬 6기통이 되는 겁니다. 직렬 6기통이 제일 많죠. 그럼 직렬 요거 두 개 뺐어요. 그러면 두 개 있어요. 그럼 직렬 4기통이 되는 거죠. 그죠? 네. 이해되십니까? 네, 요렇게, V형 4기통. V형. 미안합니다. 잘못 얘기했어. V형, 이제 6기통, 이렇게 된 거죠. 예? V형, 6기통만 지금 적어놨는데. 자, 그러면 V형 6기통 중에 왼쪽과 오른쪽, 좌뱅크, 우뱅크, 좌뱅크, 우뱅크,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이제 엔진의 블록도 어떻게 놓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부르는구나. 이렇게 일렬로 쭉 있는 거를 직렬이라고 하는구나. 예, 그죠? 엔진. 그렇습니다. 다음. 이게 엔진이에요, 여러분. 실제 엔진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여러분 자동차, 이제 가정에 있는 자동차, 여러분 승용차, 이렇게 열면은 안 보이죠? 이렇게 보이진 않죠. 근데 이제 엔진을, 다른 걸 다 제거하고 엔진만 쏙 빼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엄청 커요. 예. 여러분, 엔진의 무게는 이 자동차에 엔진이 올라가잖아요. 그 엔진의 무게가 이 자동차 전체가 100이라면 100. 네? 이 자동차의 전체 무게가 100이라고 친다면 엔진의 무게는 얼마나 될까요? 네? 엔진의 무게는 보통 10에서 15% 정도 차지합니다. 보통. 10에서. 물론 차를 어떤 차냐에 따라서는 다르겠지만 뭐 스포츠카도 있고 우리 경주용차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보통 우리 승용차에는 이제 10에서 15%를 차지합니다. 엔진이. 예. 그만큼 무게가 굉장히 무겁죠. 예. 자, 자동차 엔진인데 여기 엔진이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 복잡해. 요 엔진이 이렇게 생겼구나. 근데 하나만 좀 볼까요? 하나만 보면 여기 여러분 그런 말 들어봤습니까? 엔진 벨트가 끊어졌다. 뭐 이런 말 들어본 적 있나요? 이 벨트가 요게 벨트예요. 벨트가 요렇게 해서 이렇게 쭉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예? 이게 엔진 벨트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옆으로 이렇게 우양우 하니까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돌리니까 이렇게 보이는 거거든요. 요거 중에서 요거 보이시나요? 요거 이렇게 생긴 게 있습니다. 네, 까만색이 요 뭐 하나 있고
이게 엔진 발전기입니다. 발전기. 발전기는 뭐냐면 차가 운행을 할 때 필요한 전기를 만들어내는 거죠. 우리 자동차 운행하면서 자동차 전기세 나온다고 불 끄라고 그러나요? 안 그러죠? 네. 그리고 이제 발전기입니다, 이게.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까 본 거 실린더 헤드 그림으로 한번 봤었습니다. 실린더 블록 봤어요. 헤드와 블록 사이에 연결시켜주는, 정확하게 밀착해라 라고 이제, 또 안에 있는, 엄밀히 따지면 안에 있는 이제 다른 걸 나가지 마라. 압축이 밖으로 새지 마라. 이런 뜻인데, 여러분들 이제 생기초니까 제가 편하게 딱 붙어라. 라는 뜻에서 헤드 가스켓이 딱 들어갑니다. 가운데. 네. 여기 이렇게 빨간색으로 설명을 잘 해놨네요. 그죠? 네. 엔진이 작동되면은 그 안의 온도가 보통 2000도씨 정도. 네. 약 2000도씨에서 연소율인데, 2000도씨가 여러분 언뜻 2000도씨가 몇 도나 되지? 잘 모르겠죠? 하나 예를 들면, 우리 장례를 치르잖아요. 장례. 우리 돌아가신 분들, 이게 장례를 치를 때 보통 이제 화장 문화잖아요. 이제 화장을 하면 화장을 하는 화장 문화의 화장장이 1000도가 넘어요. 예. 예, 그 정도 열이면 이제 어느 정도 열인지 이제 대충 감이 오시죠. 우리가 느끼면 안 되죠. 큰일 나죠. 그러면, 위험하죠. 네. 우리가 물이 100도씨에 끓으니까, 그죠? 2000도씨 정도에서 연소열이 발생하고요. 약 30kg per 제곱센티미터라고 하는데, 요거는 몰라도 됩니다. 여러분 스킵해도 됩니다. 예, 고압의 어떤 엔진 블록을 견뎌야 되는 그런 블록의 힘이 있습니다. 이게 블록이에요, 여러분. 이게 블록. 요 전체가 엔진 블록입니다. 네. 자, 요거는 실린더 이제 헤드죠, 헤드. 네? 헤드 부분인데, 헤드에는 이렇게 우리가 뭐랄까? 우리 삐삐머리. 옛날에 삐삐 아세요? 삐삐? 삐삐가 이제 머리 이렇게 올리듯이 이런, 툭툭 튀어나온 게 있습니다. 예. 이게 뭐냐면 이거를 밸브라고 합니다. 밸브. 밸브가 뭔지 모르겠는데 몰라도 됩니다. 지금은 그냥, 헤드에는 밸브가 있구나. 밸브가 있어서 이렇게, 이제 작은 이제 접시 모양으로 있는 밸브가 밀었다 내렸다면 이렇게 왔다 갔다 움직여요. 이렇게 움직입니다. 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점화 플러그로 우리 이거는 가솔린 차량. 가솔린이라는 건요 휘발유하고 같은 말이죠. 또 디젤은 뭐예요? 디젤은요 경유하고 같은 말이죠. 네. 거꾸로 써야겠네. 경유, 휘발. 네, 맞습니다. 네. 디젤이 이제 경유입니다. 그죠? 네. 아까 우리 실물로 봤었죠. 요게 이제 피스톤이죠. 요게 피스톤입니다. 그죠? 네. 자, 이제 밸브. 밸브로 요거 제가 이거 다 설명하진 않는데 밸브가 어디에 있다고 여러분? 헤드. 네, 헤드. 어디 정확히 말하면 무슨 헤드? 외웠어요. 이제 벌써 머리에 들어왔어. 되는 거예요. 그럼 금방 됩니다. 여러분 공학도가 아니라도 이제 계속 듣다 보면 이제 되는 거잖아요. 이제 생각이 나잖아요. 실린더 헤드랑 실린더 헤드에 밸브가 있는데 아까 그 밸브가 있는데 그 밸브에 그 하나를 떼서 이렇게 실제로 보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밸브가 네, 이렇게 생긴 거예요. 여기 보면은 이게 열을 견딜 수 있는 열을 말하는데 1325도. 우리 도시로 하면 718도, 640도, 670도를 견뎌야 됩니다. 네. 그 정도라도 견딜 수 있는 그런 밸브다.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여기 지금 안에 밸브 안이 이제 쇠가 그냥 하나 딱 돼 있는 게 아니고 안에가 비어 있습니다. 비어 있어요. 그 비어 있는 공간에 뭐가 들어가냐면 소듐이라는 물질이 들어가 있어요. 소듐이 뭐라면은 소금이에요. 소금. 네, 소금 재질인데 이제 소금 재질 뭐냐면 열을 식힙니다. 여러분 해변 가서 바다 가면 바닷물 제일 차잖아요. 그죠? 예, 그 소금 때문에 그러잖아요. 바닷물에 소금이 없다면 그렇게 차지 않을 겁니다. 네, 그러면 찹니다. 한여름에도 시원하잖아요. 바닷물은. 네.
자, 이게 이제 밸브입니다. 밸브. 아, 제가 욕심이 많아서 좀 글씨를 너무 많이 넣었는데 여러분 요거 한번 예, 이제 뭐 오픈되는 자료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가 그래도 한번 적어봤는데 요 밸브 요 아까 보여준 이 밸브에 대한 건데 구비 조건 그다음에 뭐 밸브 서징 현상 이런 거 우리가 본격적으로 공부하게 되면 이제 다 이제 여러분들하고 이제 할 거거든요. 예, 그런데 오늘은 여기 서징에 대한 부분에서 이 글씨 용어에 대한 부분이 우리 공학 용어인데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이 원리를 알면 되게 쉬워요. 예, 되게 쉽습니다. 예? 이게 뭐냐면 원추 스프링이라는 거 원추가 뭔지 아나요, 여러분? 원추가 뭐냐면 우리 저기 종이컵을 딱 엎어놔 보세요. 종이컵이 우리가 일자로 되어 있나요? 아니면 종이컵이 이렇게 엎어놓으면 이렇게 되죠? 종이컵 엎으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예? 이게 원추입니다. 이게 추 모양으로 됐다. 이게 원추. 이 스프링이 밸브의 스프링이 이제 이렇게 점점 작아진다. 이게 예. 밸브 스프링이. 그 다음에 부등 피치라는 건 뭐냐면요. 이 스프링이 이렇게 있어요. 스프링이 만약에 이렇게 있다 그러면 스프링이 있다면 스프링이 간격이 있잖아요. 여기에서 여기 간격은 이만큼 되는데 여기에서 여기 간격은 또 좁아. 더 좁아졌어. 네, 그게 이제 부등입니다. 부등. 위에 그 스프링의 거리와 밑에 스프링의 거리가 다르다. 이게 부등 피치라고 하고요. 이중 스프링은 스프링을 두 개 낀 거고요. 그죠? 스프링의 정수가 큰 스프링에서 정수라는 건 이제 스프링의 정수라는 건 뭐냐면 스프링이 이렇게 있잖아요. 수축됐다가 또 스프링을 늘리려고 할 때 원 상태에 놔뒀을 때 딱 늘리려고 할 때 아니면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다시 좁히려고 할 때 스프링이 이렇게 있다고 옆으로 누워 있다고 생각합시다. 옆으로 누워 있을 때 이거를 수축시키려고 해요. 그럼 작아지겠죠. 아니면 늘리려고 해. 그러면 스프링이 커지겠죠. 이렇게 커질 거 아니에요. 여기까지. 커지고 작아지는 그 힘에 어느 정도 힘을 줘야지 이거 늘어나느냐. 이게 바로 이제 스프링의 정수입니다. 스프링의 정수가 큰 스프링을 하라는 거는 헐렁헐렁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자동차에다가 우리 볼펜 이렇게 빼면은 안에 스프링 있는 거죠. 모나미 볼펜 이런 거. 예? 그런 스프링 이렇게 하면 이렇게 손으로 꼭 잡으면 쫙 빠지면 그냥 쭉 펴지잖아요. 자, 이제 펴져버리잖아요. 그럼 놓으면은 어떻게 돼요? 다시 원위치가 안 돼. 그런 거 쓰면 안 된다는 거죠. 예. 딱 밀었다가 힘대로 하다가 놓으면 다시 원위치 되고, 예. 또 그런 큰 정수가 커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죠? 제가 이렇게 설명을 이렇게 편하게 좀 쉽게 하니까 여러분은 금방 되죠. 근데 이렇게 쉽게 듣고 나머지 여러분들은 이렇게 원어로 이제 이해하고 계시면 돼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죠? 저만 어렵지 않아요? 어려워요? 네. 자, 요것도 이제 오버랩이라는 걸 이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이 표를 본 거예요. 네. 다른 건 다 이해 못 해도 돼요. 오버랩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우리 영화 볼 때 있잖아요. 영화 볼 때 회상을 해. 아, 내가 젊었을 때, 누구하고, 사귀었었는데, 내가 누굴 좋아했었는데, 누구랑 커피 한잔 했었는데, 그러면서 막연하게 갑자기 회상되면서 싹, 이렇게 영화 볼 때 살며시 이렇게 내 얼굴과 이렇게 겹치면서, 이렇게 딱 옛날 화면으로 넘어갈 때 있죠. 그거를 오버랩이라고 합니다. 오버랩. 겹쳐 있는 겁니다. 겹쳐 있는 거. 네, 그거를 오버랩이라고 하는데요. 오버랩. 그래서 밸브가 열리고 닫히는 흡기 밸브, 배기 밸브라는 게 있는데 그게 동시에 열려 있다라고 해서 밸브 오버랩이라고 합니다. 뭔 말인지 모르겠어. 괜찮아요. 제가 지금 얘기한 것만 이해하면 돼요. 오버랩의 용어에 대한 부분만 정확히 이해하면 됩니다. 뭐라고요, 여러분? 흡기 밸브, 배기 밸브가 배기 밸브가 동시에 열려 있는 구간을 오버랩이라고 합니다. 그죠? 밸브 오버랩. 밸브는요, 흡기와
배기밸브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흡기밸브, 배기밸브가 동시에 열려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다음. 네. 우리 피스톤 이렇게 봤어요. 여러분, 피스톤. 네? 피스톤 봤습니까? 피스톤. 이 피스톤 보면은, 여기 안에 이제 오일 실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다 들어가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분해를 해 놓으면 이제 피스톤이 이래요. 피스톤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피스톤에 여기 링에 3개가 들어가는데, 링에 여기 보면 이렇게 세 선이 있습니다. 선이 이렇게 3개, 자세히 보면요. 하나, 둘, 3개가 있습니다. 요 사이에 이제 들어가는, 링이 다릅니다. 다 이렇게. 예. 자, 다음. 플라이 휠이라고 하는데, 이 플라이 휠은 뭐냐면, 우리가 엔진이 이렇게, 이게 엔진 이제 크랭 구축이에요. 엔진 안에 들어가는 크랭 구축인데, 이게 회전을 합니다. 이렇게 회전을 하는 거예요. 회전할 때, 회전 관성을 계속 원활하게. 회전하면 이게 무거우면 이렇게 돌잖아요. 그죠? 막 돌잖아요. 그러면 시동 껐어도 돌죠. 회전 관성 때문에. 그죠? 그만큼 회전 관성을 이용해서 이 크랭크축이 잘 돌게끔 하는 게 이제, 플라이 휠입니다. 여기 플라이 휠이에요. 이렇게 생겼어요. 엄청 넓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용어를 할 때 떡판이라고도 해요. 떡판. 현장에서 떡판이라고 보통 많이 해요. 떡판 넓잖아요. 그죠? 그런 거 떡판이라고도 하는데, 이제 이거는 은어고, 이제 플라이 휠이 이제 정확한 용어입니다. 네. 자, 요건 뭐냐면은, 우리 엔진 안에 엔진 오일 들어가죠. 그죠? 엔진 안에 엔진 오일 들어가는데, 엔진 오일이 순환을 해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은 순환이 안 돼요. 여러분, 뭐 펌프가 있거나 뭐가 있어야 순환이 될 거 아니에요. 이 순환시키는 오일 펌프입니다. 이게 만약 오일 펌프, 이게 막 돌아요. 돌아가지고 여기에 오일이 들어가서 이게 쫙 올라가면서 이게 막 엔진으로 쫙 뿌려주는 겁니다. 뿌려주는 이렇게 오일 펌프입니다. 오일 펌프라는 것도 한번 봤어요. 요거는 이제 윤활이라는 개념인데 제가 욕심이 많아서 너무 많이 넣은 것 같아. 여기까지만 하고, 전기전자로 가겠습니다. 전기전자로. 너무 오래 해서 47분. 전기전자는 좀 짧게 해볼게요. 자, 윤활입니다. 윤활은, 윤활이라는 거는 이렇게 윤활 작용한다 그러잖아요. 이 기계장치는 이렇게 서로 맞붙어 갖고 이렇게 움직입니다. 이 움직일 때 이 안에 미끈미끈한 거를 발라주지 않으면 이렇게 잘 안 움직여요. 근데 이제 이렇게 쫙 미끈미끈, 여러분 로션 바르면 처음에 막 미끈미끈하죠. 근데 이제 몸에 여기에 흡수가 되고 이제 잘 마르면 이제 다시 빡빡해지는 거죠. 빡빡해지지만 손은 부들부들하죠. 그죠? 근데 아무것도 안 바르면 빳빳하니 거칠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로션 같은 것처럼 이렇게 인데 사라지지 않는 로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엔진의 윤활유입니다. 윤활유는 이런 구비 조건과 기능들이 있어야 되는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를 하시고요. 제가 요거 설명하려면 시간이 좀 너무 많이 걸리니까. 윤활유라는 것이 이런 것들이 있다. 특히 제가 방금 마찰에 대한 부분. 윤활유는 마찰을 감소시키고 마찰로 인해서 기계가 상하는, 깎이고 망가지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게 바로 윤활유입니다. 윤활유는 뭐냐면요. 우리 엔진 오일, 아까 엔진 오일 봤었죠. 그죠? 제가 원래 글씨 잘 쓰는데 펜이 바뀌어서 좀 엔진 오일, 그 다음에 뭐 기어 오일, 뭐 이런 게 있어요. 오일자 붙은 거. 이게 이제 윤활유입니다.